지금 나는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 그 자체가 되고 있는 듯하다. 이 문장은 루시 웨스턴 라의 일기에서 발견한 그녀의 마지막 날들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이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어둠의 힘에 굴복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내 이름은 아브라함 반 헬싱. 나는 과학자이자 의사로서 많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이 사건은 내 평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내가 알던 세상의 경계를 넘어선 초자연적인 무언가와 맞닥뜨리게 된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그 전에 알던 모든 것과는 달라졌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조나단 하커라는 젊은 변호사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는 트란실바니아에 위치한 드라큘라 백작의 외딴성에 초청을 받아 그곳을 방문했다. 조나단은 진행 중이던 계약을 마무리 짓기 위해 간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포로임을 깨닫게 되었다. 백작의 성에서 조나단은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 갇혀 있었다. 밤이면 그는 성 안에서 들리는 기묘한 소리와 이상한 존재들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드라큘라 백작은 보통의 인간이 아니었다. 그의 창백한 피부와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그가 가진 불가사의한 힘은 조나단을 점점 더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더 끔찍한 것은 성 안에서 만난 3명의 여성 흡혈귀였다. 그들은 조나단의 피를 원했고 그를 끝없이 유혹했다. 조나단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기다리는 한낱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기지를 발휘해 성에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지옥 같은 나날 끝에 조나단은 강가를 통해 도망쳤고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백작의 무자비한 웃음소리였다. 그는 가까운 마을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고 결국 병원에서 깨어났다. 그가 성에서 겪은 일들은 악몽과도 같았고 그 상처는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조나단이 병원에서 그 끔찍한 사건의 여파를 회복하는 동안 드라큘라는 이미 자신의 다음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트란실바니아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목표지인 영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백작은 자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고향의 흙을 몇 상자에 담아 거대한 배를 통해 영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마쳤다. 그 배에 탑승한 선원들은 처음엔 평범한 항해라고 생각했으나 항해가 진행될수록 배는 이상한 기운에 휩싸였다. 한 명씩 선원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밤사이 마치 배 위에서 자취를 감춘 듯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은 선장이 항해 일지에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는 밤마다 어둠 속에서 기이한 인물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의 불길한 존재감은 점점 더 짙어져 갔고 선장조차도 그 기묘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게 배가 영국의 해안에 도착했을 때 배는 거의 유령선이 되어 있었고 배 안에는 단 한 명의 선원도 남아있지 않았다. 조나단 하커가 고통스러운 기억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져 있었다. 조나단의 아내 미나 하커의 절친한 친구이자 아서 호무드의 약혼 여인 루시 웨스턴 라는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 점차 기력을 잃어가며 피를 갈망하기 시작했고 낮에는 쇠약해지고 밤에는 더 활기를 띠는 이질적인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미나와 아서호무드의 요청으로 루시를 돌보게 되었지만 그녀의 상태는 전통적인 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루시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램필드. 이 남자 역시 어둠의 힘에 끌려가는 또 하나의 사례였다. 램필드는 정신병원에 수감된 환자로 끊임없이 생명, 더 많은 생명이라고 중얼거리며 곤충과 작은 동물들을 집착적으로 잡아먹었다. 그는 누군가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작은 생명들을 먹음으로써 더 큰 생명력을 얻고 결국에는 그 주인으로부터 불멸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 있었다. 램필드는 종종 자신이 주인이라 부르는 존재에 대해 말하곤 했는데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 보건대 그 주인이 드라큘라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램필드는 단순한 광인이 아니었다. 그는 드라큘라의 정신적 지배 아래에 있었고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그의 운명은 비참했다. 그는 드라큘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생명을 바치려 했으나 드라큘라는 그를 무참히 살해했다. 램필드는 자신의 충성 맹세가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는 드라큘라의 한낱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 사이 루시 웨스턴 라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그녀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모두 헛된 것이 되었고 그녀의 목에 남은 2개의 자국과 그간의 경험을 종합해 그녀의 상태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드라큘라에 의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나는 루시의 방에 마늘을 걸고 성우를 그리며 드라큘라의 접근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그녀를 지켜내는 데는 실패했다. 루시는 죽기 직전에는 거의 모든 피를 빼앗겼고 드라큘라는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흡혈귀로 전환시킴으로써 그녀를 죽음과 생명의 경계에 묶어두었다. 흡혈귀로 변해 사망한 루시는 묘지에서 밤마다 부활하여 어린아이들을 공격하며 피를 빨아들였다.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녀의 시신을 찾아 심장의 말뚝을 받고 목을 베어야 했다. 이는 잔혹한 행위였으나 그녀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우리는 이 일이 루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드라큘라라는 거대한 어둠의 지배자와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최후의 준비를 시작했다.
루시의 사건이 끝나자 드라큘라는 다음 목표로 조나단의 아내 미나 하커를 선택했다. 드라큘라는 미나의 피를 마시며 그녀의 정신을 자신과 연결시켰고 미나는 점점 그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드라큘라를 쫓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미나를 구하고 동시에 드라큘라를 처단해야만 했다. 미나와의 정신적 연결은 양날의 검이었다. 드라큘라는 미나를 통해 우리를 지켜볼 수 있었지만 반대로 우리도 그의 존재와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의 최후의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드라큘라 백작은 단순한 흡혈귀가 아니었다. 그는 수백 년을 살아온 불멸의 존재로 피를 통해 자신의 영생을 이어왔다. 그는 피를 빨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영생을 약속했다. 결국 그는 세상을 자신의 어둠 속에 가두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는 그의 본거지인 트란실바니아로 그를 쫓아가 그곳에서 그를 영원히 파멸시키기 위한 싸움을 벌였다. 우리는 그의 성에 도착해 그의 무덤을 파괴했다. 드라큘라는 마침내 햇빛 아래에서 무너졌고 그의 어둠의 지배는 영원히 끝났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가 남긴 모든 어둠의 흔적들도 사라졌다. 우리는 승리했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다. 드라큘라는 불멸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영생의 유혹을 던지며 그들을 흡혈귀로 만들었지만 그의 생명은 결국 타인의 영혼을 파괴하며 유지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영혼의 자유를 갉아먹는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다. 드라큘라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갈망이 왜곡되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극단적인 타락과 인간성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드러내는 상징적 존재였다. 우리는 드라큘라와 맞서 싸우며 인간의 존엄을 지켰고 그 어둠을 넘어 빛을 되찾았다. 이 모든 사건은 나의 기억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지만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싸워 승리했으며 기어코 인간의 정신적 자유를 수호했다.